며느리가 무시하던 시어머니, 알고 보니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요. 솔직히 처음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5년 동안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시어머니 명의였다. 어떠세요? 벌써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집을 팔아버렸고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완전히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까지. 오늘 사연은 정말 길어요. 하지만 단 1초도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김정분이라고 합니다. 63세입니다.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명절 아침 6시 그녀는 부엌에서 홀로 새벽을 맞았어요. 환갑을 넘긴 손이지만 여전히 빠릿빠릿했죠.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미역을 불렸습니다. 이번엔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야지. 35에 늦게 장가든 아들이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오전 9시 밥상이 완성됐어요. 미역국, 갈비찜, 전, 나물, 식혜까지. 4시간 동안 정성을 다한 상차림이었죠. 식사하세요. 그런데 며느리 은영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저 그거 안 먹어요. 기름지고 냄새나서 못 먹겠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날카로웠을까요? 새벽부터 4시간을 부엌에서 보낸 시어머니에게 냄새난다는 말로 모든 정성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 그럼 뭐 해줄까? 아침은 그냥 건너뛸게요. 어차피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다이어트. 정분 씨는 말없이 거실로 돌아와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손주들은 학원에 갔죠. 텅 빈 식탁 앞에서 혼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게 내 자리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정분 씨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은영이한테 무시당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가정부일까? 펜을 내려놓은 그녀는 낡은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집문서와 통장이 들어 있었죠. 네, 청취자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나요? 이 집은 시어머니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옛날 음식 먹어요?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집에 못 데려와요. 엄마 방 창고 옆으로 옮기시면 안 돼요? 거긴 햇빛이 너무 들어와서 애들 공부방으로 쓰고 싶거든요. 엄마가 쓰시는 화장품 냄새가 복도까지 나요. 좀 자제해 주세요. 하나하나가 칼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참았어요. 며느리와 싸우면 아들이 힘들어하니까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은영이가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마, 은영이도 집안일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아달라는 말.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정분 씨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떡볶이 사 먹으라고 10,000원씩. 그런데 며느리가 그 돈을 빼앗더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돈 받으면 안 돼. 할머니는 돈이 없으셔. 알았지? 정분 씨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돈이 없다고? 그날 밤 정분 씨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억 2천만 원.
이 돈으로 서울에 집을 샀어요. 원래는 아들 명의로 해주려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말렸죠. 어르신, 요즘은 본인 명의로 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정분 씨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샀는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알려줘야 하나?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정분 씨는 또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송편을 빚고 갈비찜을 끓이고 전을 부쳤죠.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댁은 음식이 항상 맛있어요. 그런데 며느리 은영은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긴 하는데 솔직히 요즘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기름지고 짜요. 저는 시어머니 음식 잘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는 기분이요? 동서 하나가 조용히 말했대요. 은영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왜요? 사실이잖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먹어요?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분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내가 좀 쉬어야겠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명절이 끝나고 모두 떠난 뒤 정분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준비해야겠어. 다음 날 정분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갑자기 왜요? 사정이 생겨서요.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은 서류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 집이 어르신 명의셨네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소름 돋지 않나요? 며칠 뒤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 정분 씨의 대학 동창이었죠. 분아, 정말 팔 거야? 응.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 며느리가 그렇게 심했어? 말도 마. 나 여기서 가정부야, 가정부.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살게. 그리고 수지는 시익 웃었어요. 재밌게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계획을 짰습니다. 조용히, 법적으로, 그리고 통쾌하게. 정분 씨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까지, 사진 몇 장, 통장. 그게 전부였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가시네. 이제 내 세상이다. 시어머니, 어디 가세요?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얻었어. 거기서 살게. 아, 네. 편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 편하게 사세요라는 말 속에는 이제 오지 마세요라는 뜻이 담겨 있었겠죠. 정분 씨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안녕, 내 집.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틀 뒤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수 고객님, 부동산 계약 확인 문자입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입금 완료. 뭐야, 이게? 은영이 다가왔죠. 왜? 무슨 문자 왔어? 부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한테 계약 문자가 왔는데요. 아, 네. 정분 어르신께서 집을 매도하셔서요. 네. 무슨 집을요? 고객님이 사시는 그 집이요. 어르신 명의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부부의 표정 상상이 되시나요? 어머니 명의? 이 집이? 뭔 소리야? 이 집은 당신 명의 아니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몰랐어. 엄마가 돈 대신 주셨는데 명의는 나인 줄 알았어.
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아니었다고? 사흘 뒤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매도인 정분, 매수인 박수진, 거래 금액 5억 2천만 원, 소유권 이전 완료. 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부부는 허둥지둥 정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어머니, 제발요. 하지만 정분 씨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집의 새 주인이에요. 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새 주인요? 네. 정분 씨한테 이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월세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월세요? 네. 보증금 5천에 월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 순간이 진짜 사이다 아닌가요? 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희가 월세를 내야 한다고요? 당연하죠. 제 집인데요. 아니면 이사 나가셔도 되고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정분 씨요? 시골에서 잘 지내시던데요. 카페도 하나 차리셨어요. 카페요? 네. 행복 카페라고. 꽤 잘 되던데요.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수진은 계약서를 꺼냈어요. 자,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내일까지, 월세는 매월 1일까지요. 은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돈이 없으시면 이사 나가셔야죠. 제발, 시어머니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안 돼요. 정분 씨가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은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야.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만 잘못했어?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7 절망과 깨달음 3분. 은영은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이건 사기예요. 우리 집을 멋대로 팔았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부인, 이 집은 원래 시어머니 명의였습니다. 본인 소유를 판 거라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파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은영은 경찰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시어머니의 방을 뒤졌어요. 금고가 있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서랍 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은영이한테 무시당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가족일까? 가정부일까?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는데 은영이가 빼앗아 갔다. 내가 돈이 없다고 했단다. 오늘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은영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이랬구나. 은영과 민수는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너네 집도 아닌데 왜 우리가 돈을 줘?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거절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결국 이사를 결정했죠. 짐을 싸며 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파트 8 시골 카페에서의 만남 4분. 한 달 뒤 은영은 시어머니를 찾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정분 어르신이 운영하는 행복 카페 오픈. 은영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노인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어르신, 이 커피 정말 맛있네요. 호호, 그쵸? 제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은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분 씨는 은영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왔구나. 어머니. 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분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일어나. 손님들 보는 데서 그러지 마. 어머니, 제발. 커피 한 잔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은영은 자리에 앉았고 정분 씨는 아메리카노를 내밀었습니다. 5,000원. 네. 여긴 카페야. 돈 내야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분 씨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카페가 조용해지자 정분 씨가 은영 앞에 앉았어요. 할 말 있으면 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네. 뭐가 잘못했는지 말해봐. 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분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무시했어.